네,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부모 지승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성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아이는요, 머리는 좋은데 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머리가 좋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뭐 IQ가 높다, EQ가 높다, 아니면 암기력이 좋다. 자,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에 부모를 통해서 그 기준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4주에 걸쳐서 이 수요일에 부모에서 공부 두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머리는 좋은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았던 우리 아이, 성적도 높일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간 수요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요. 저희 우리 아이의 성적과 미래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 시청자들의 두뇌 멘토이시죠. 가톨릭 의대 의정부 성모병원장이신 김용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변함없는 우리 수요일 부모의 가족이신 승원이 아빠 표진희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 아이의 공부 두뇌를 나는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방청석을 꾸며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네, 김용훈 교수님, 네. 일단 공부 두뇌 프로젝트,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한데요. 예. 왜 이걸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부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의 인생과 관련돼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마다 그 아이에 대한 비전이 좀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 같으면 남과 다른 아이를 그 비전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남과 다른 점을 갖다가 뽑아내고 또 남보다는 좀 특출한 것들을 갖다가 찾아내서 그것을 개발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또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좀 배려를 하고 남을 네. 배려를 하고 좀 사회적 규칙을 잘 지키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성이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 부모님은 1등 혹은 리더십 있는 그렇죠. 아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1등이라는 건 소수에 불과하고요. 리더십이 기능을 발휘를 하려면 사실은 몇 명 안 되는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한 명이죠, 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목표로 가지다 보니까 빨리 해줘야 되고 먼저 해줘야 되니까 조기학습이라든지 선행학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두뇌 프로젝트. 네. 네. 결국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들의 그 불안감, 1등을 네, 만들기 그렇죠. 위한 불안감이 조기 교육의 선행학습인데 그게 결국은 우리 아이 두뇌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예, 실제적으로 그러한 조기 교육 열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틱이라든지 아니면 ADHD 환자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저희도 보면 아이들이 좀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두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네. 그것이 조기 교육 열풍이나 선행학습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그 이런 지금 두뇌에 안 좋은 면, 그 아이의 조기 교육이나 선행학습이 두뇌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거를 좀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냥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예, 어떨까요? 어떻든 뭐 두뇌를 알아야지 네. 모든 그렇죠.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뇌를 알아야 되는데요. 두뇌는 우선 3층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죠. 하나는 이제 본능의 뇌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생리적인 거죠. 네. 뭐 땀을 흘린다든지 심장이 뛴다든지 그런 것들 혹은 아주 에너지 있는 아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본능의 뇌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변형계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감정의 뇌에 관련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사실은 감정이 안정이 돼 있어야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 기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정 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한테 딱 혼나서 기분이 네. 하루 종일 나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안 되는 되죠. 거죠. 그래서 맛이 안 나죠. 사실은 안정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이성의 뇌라고 하는 기억력이나 집중력, 사고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가 우선 중요하다는 거죠.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뇌라는 게 미시적으로 보면 뇌 하나하나의 세포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뉴런이라고 그러는데 네. 뉴런은 한 1000억 개 정도 우리 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나 어르신이나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뉴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뉴런과 뉴런이 연결하는 연결점이 중요합니다. 네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시냅스라고 그러는데요. 시냅스는
한 뉴런당 보통 1000개에서 10만 개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뉴런을 많이 사용하면 시냅스가 10만 개까지 늘어나는 네. 거고요. 사용하지 않으면 1000개까지로 줄어드는 거죠. 가지치기를 많이 이제 한 그렇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시각을 담당하는 데인데요. 네네. 3개월하고 24개월하고 상당히 엄청난 차이가 차이가 많죠. 있어요. 근데 이제 세포수 차이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무성한 차이인데요. 그러면 3개월 때 보는 거하고 24개월 때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죠. 네. 3개월 때는 우선은 어떻습니까? 색깔을 제대로 보지 네.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빨간색하고 노란색 정도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입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6개월이 돼야지 비로소 입체를 볼 수가 있고요. 자연의 색을 제대로 보는 게 12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저 정도 무성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시냅스가 얼마만큼 무성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교육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죠. 네. 또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또 시각의 시냅스도 있고 청각의 시냅스도 있고요. 또 이마엽이라고 해서 판단을